인플루엔서들에게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다가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담백한 브랜딩 드로앤드루입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하는 이유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친구 또는 인친들과 일상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용도로도 쓰이고, 개인적인 추억을 기록하는 용 또는 취미를 저장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특기를 뽐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우리 월급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 참 힘든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사이드로 조그만 수익만 나온다면 꽤 쏠쏠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인스타그램을 돈 버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꿀팁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무슨 재택부업을 가장한 다단계 부업 이런 거 아니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보세요. 네, 우선 인스타그램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인플루엔서가 돼서 브랜드들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그 분야의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팔로워가 엄청 많아야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가 브랜드들한테 다가가는 법, 아니면 인플루엔서들에게 컨택하는 법,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야기로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첫 번째, 인플루엔서가 되자. 내가 인플루엔서가 되어서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여 돈을 버는 것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품을 협찬을 받고 그것을 홍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제품을 한번 써보고 리뷰를 한번 해보고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돼요. 이 방법의 장점은 참 간단하다는 거예요. 제품을 사용하고 리뷰를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홍보만 해주면 되죠. 쇼핑이나 커스터머 서비스 이런 거 브랜드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런데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팔로워들이 많을수록 브랜드들하고 딜하기도 좋고 기회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어느 정도 팔로잉 숫자가 있고 인게이지먼트 레이트에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브랜드에게 바로 컨택을 해도 되고, 에이전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계정을 등록해 놓고 연락이 오는 회사들이랑 일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인플루엔서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눈을 돌린 게 바로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엔서들이에요. 팔로잉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은 마이크로 인플루엔서들은 전략적으로 브랜드들과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가 팔로워 수가 적은 상태에서 브랜드들에게 어떻게 컨택을 하느냐, 보통 같이 일하고 싶은 브랜드를 찾아서 직접 DM을 보내서 컨택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팔로워 숫자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인게이지먼트 숫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게이지먼트가 뭐다? 자신의 팔로워 수 대비 좋아요, 댓글, 공유, 저장, 이 숫자를 계산해서 나온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 브랜드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이트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내가 비록 팔로워는 몇천 명이지만 진성 팔로워 비율이 이 정도 된다 라는 걸 증명하는 척도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인사이트 안에 있는 자료들을 캡처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출을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진성 팔로워 비율이 많아야 돼요. 여기서 팔로워를 구매하신 분들은 다 티가 나게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알려드렸던 방법들 있죠? 그런 걸로 진성 팔로워를 모으는 것에 힘써서 이거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막 마이크로 인플루엔서로서 일을 시작하셨다면 우선 몇몇 브랜드들과 무료로 일을 하면서 제품을 제공받는 대가로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쌓아서 좀 더 큰 브랜드들에게 그동안 했던 프로모션들을 보여주면서 다가가면 브랜드 입장에서도 좀 더 신뢰를 갖고 제안을 받아들이겠죠. 만약에 본인이 무료로 일하기 힘들다 하시면 제품을 판매하는 수익에 따라 커미션을 받는 방법으로 제안하셔도 좋습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물건만 팔아준다면 여러분의 팔로워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건을 팔아준다는데 굳이 브랜드에서 마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잘 찍는다, 영상 또는 컨텐츠 제작에 재능이 있다 하신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브랜드들에게 접근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브랜드가 마이크로 인플루엔서들이랑 일을 하는 경우는 제품을 파는 것도 있지만 브랜드 자체를 홍보하는 효과를 노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브랜드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로부터 컨텐츠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브랜드가 여러분의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그들의 계정에 리포스트를 하게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계정에 좋은 노출 효과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특기를 살려라. 여러분의 특기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커스터머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포토그래퍼라든지 일러스트레이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등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말고도 헤어 디자이너, 퍼스널 트레이너, 보컬 트레이너, 댄스, 필라테스, 요가, 각종 운동, 취미 등등 여러 직종이 여기에 속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 웹사이트나 블로그, 다른 포트폴리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좋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클라이언트나 소비자들이 직접 여러분의 웹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오는 것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돼서 알게 되는 것 중에 어떤 곳에 트래픽이 더 많이 올 수 있을까요? 특히 인스타그램 장점인 해시태그를 잘 이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내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접근하기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피드에 캘리그라피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지웠는데 그 당시에 제 인스타그램을 캘리그라피 피드로 꾸며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개인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종이, 붓, 물감, 교재 이런 것까지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지금은 관뒀는데 그때는 정말 쏠쏠하게 용돈을 벌었어요. 전 한국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특기 하나를 파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세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본업이 그래픽 디자이너잖아요. 저는 제가 나서서 클라이언트를 찾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찾아오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클라이언트가 나를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더 돈을 높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들이 날 찾아온 거니까 내 도움이 필요해서 내 몸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브랜딩 작업을 해준 이 인플루엔서가 있어요. 아직은 완성이 아닌데 거의 이 정도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 뒤에 이제 제가 일하게 될 사람이 이분인데 이분들 가서 팔로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로고 디자인을 해준 호주에서 연락 온 브랜드, 이 친구가 저한테 직접 DM으로 연락이 왔고요. 이 친구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이제 로고라든지 브랜딩 프로젝트를 같이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LA에 있는 이제 뷰티 브랜드, 팔로워가 무려 300만. 그래서 제가 간단한 이제 스티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클라이언트들이 다 저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찾아서 컨택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는 작업할 때 이런 식으로 DM으로 작업 과정을 공유해서 피드백을 그때그때 받아서 수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업, 특기, 능력 이런 것들을 썩히지 마시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해시태그 369 법칙 다 아시죠? 그거를 최대한 이용해서 게시물의 노출을 잘 시켜서 여러분의 작업을 잘 홍보하시면 그 분야에 관련된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 발로 여러분들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없다니까요? 빨리 인스타그램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피부가 엄청 촉촉해졌는데. 세 번째는 내 브랜드를 홍보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불러왔다면 지금은 손님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홍보를 잘 못하고 있는 개인 브랜드, 그 계정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건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희소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살 수 있는 건데 굳이 거기서 왜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꼭 여러분들한테 사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고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격이 엄청 저렴하다든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제품이라든지. 근데 이도저도 아니라면은 브랜딩과 마케팅을 잘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건데, 사실 브랜드 계정들은 컨텐츠보다는 홍보, 노출 이런 거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이 노출되고 브랜드가 홍보가 되느냐인데,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즉 자기만의 큰 팔로잉 어디언스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엔서들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로워 수는 적지만 진성 팔로워가 많은 가성비 좋은 인플루엔서들은 찾기도 오래 걸리고 인기가 많아서 컨택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비싼 돈 주고 그 소셜미디어 마케터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 브랜드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고 월급을 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인플루엔서들한테 컨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사장님, 대표님, 그리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메일이랑 DM을 엄청 많이 받아요.
인플루엔서들에게 어떻게 컨택해야 되는지 다가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잘 들으세요. 사장님들도 사람 뽑을 때 이력서 봤죠.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부터 지금까지의 일했던 이력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한테 도움을 필요하다고 연락하시면서 본인에 대한 정보도 없이, 회사에 대한 정보도 없이 그냥 도와달라, 답장을 달라 하시는 건 그냥 질문만 딱 보내고 그거에 대한 답변만 바라시는 그런 사장님들은 제가 왜 답장을 해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저에 대한 이력이나 정보는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제가 엄청 많이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저를 알고서 다가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자기를 드러내고 저한테 다가오셔야죠. 그래야지 저도 믿고 같이 도와드린다거나 일을 한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왜 자꾸 돈이 없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령 제가 같이 협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도 본인 사업에 필요한 광고에 투자할 돈이 없다고 하는 회사랑 제가 일을 하고 싶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운영하시는 게 무슨 자선단체가 아니잖아요. 본인 사업, 개인 돈 버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죠. 절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유튜브에 무료로 제가 아는 것들을 올려놓는 건데 그거를 보시고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더 도움을 받고 싶어서 연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제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게끔 제안을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냥 대뜸 우리가 돈이 없어서, 광고비가 없어서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무슨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인플루엔서들한테 다가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플루엔서들과 협업하고 싶은 개인분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인플루엔서들이 굳이 여러분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그 인플루엔서들에게 어떤 걸로 보답해 줄 수 있는지를 제안을 먼저 하시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너무 야박하다고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고 하루에 수십 통의 이력서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된 정보도 안 써있고 우리 회사에 제대로 도움이 될 만한 이력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 번 이력서를 보낸다고 제발 뽑아달라고 연락이 온다고 면접 보자고 답장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인플루엔서 또는 내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자기가 그 사람에게 어떤 페이백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서 그걸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건 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다거나 디자인을 잘 해줄 수 있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정보를 가르쳐 줄 수 있다거나 꼭 돈이 아니어도 좋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개인 사업을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를 하고 싶다,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인지도가 없는 브랜드일수록 팔로워를 모으고 홍보를 하려면 기버웨이를 이벤트를 하던 광고를 넣던 자신이 속한 그 필드에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엔서들 잘 찾아서 그들이랑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인플루엔서들도 정말 다양하고 그들마다 가지고 있는 팔로워들의 성격, 성별, 나이, 차이, 지역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브랜드에 잘 맞는 인플루엔서들과 협업하는 것이 소셜미디어 브랜드 인지도를 쌓는 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그 외에 수많은 마케팅 방법들이 있지만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해봤어요. 인플루엔서가 돼서 돈을 버는 법, 그리고 팔로워가 적을 때 브랜드에게 다가가는 팁,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클라이언트를 모으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인플루엔서들과 같이 협업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서 개인 사업을 홍보하는 방법, 거기에 인플루엔서들에게 다가가는 팁. 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뒷부분에 좀 뼈 때리는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어쨌든 모두들 자기의 특기, 장점들을 잘 살려서 브랜드로든 뭐 프리랜서로든 인플루엔서들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드로우 앤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광고주님? 자연스러웠어.